안녕하세요. 오늘 기출문제풀이 첫 시간이죠? 공시법은 했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우리 해커스에서 지금 처음으로 정규 과정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출문제풀이를 특강으로 진행했습니다. 오후 특강으로 진행했다가 지금 정규 과정을 올해 지금 처음 도입을 했는데, 지금 시험이 지금 우리가 36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36번이 치러졌죠? 15회를 한 번 더 봤으니까 36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10회 전에는 뭐 쓸 문제가 거의 없죠. 10회 전의 문제들은. 근데 현재 지금 기출문제가 워낙 누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출문제 정규 과정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출제위원한테 산업인력공단이 지침을 줄 때도 70% 이상은 기출문제에서 반영하라, 이런 지침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목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34회, 33회, 34회, 35회 이제 이 시험을 보면요, 33회 때는 기출문제가 약 86%가 반영됐어요. 그리고 33회 그래서 쉬웠습니다, 우리 과목이. 그리고 이제 34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때 훅 떨어졌어요. 기출문제 반영률이 약 70%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소위 이제 장난치는 지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4회 때 좀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 35회 때는요 83%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한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빈출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출문제는 아니할 말로요 쫓깨고 있어야 돼요. 쫓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이거 기출지문이야, 그냥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지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살짝 바꾸거나 똑같은 지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야말로 암기할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9, 10월 달에 가갖고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요, 이게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쭉 쪼개가지고 우리 교재 순서에 맞게 지금 현재 편제를 해놓은 거고요.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이제 풀어봐갖고 내가 35회 시험에서 85점 맞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셔요. 이거 자랑이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죠.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에 다가와서 기출을 풀어봤을 때는요, 실수로 한두 개 정도 양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맞춰버려야 됩니다. 중개법은 그래야 돼요. 근데 공법은 80점 맞아도 돼요. 어차피 그건 득점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개법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이니까 아니야말로 좀 이제 암기할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출문제 지금 첫 시간 진행되는데, 오늘은 지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조금씩 빠져요. 그래갖고 이제 끝날 때쯤 6월 말쯤 가면요 한 절반만 앉아 있어요. 왜? 수업을 들어보니까 해설 다 써 있고 자세하게 선생님이 줄줄 읽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다시 또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사실 이 중개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킬을 전수합니다. 특히 이제 저 자신을 나름대로 저를 평가했을 때 한민호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페이퍼워크, 이런 이제 교재 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잘 모르지 아직. 어쨌든 그래서 이 제가 쓴 자료를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데 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지문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걸 캐치하면서 뭐가 자주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킬들이 가끔 전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메모해놨다가 기억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되도록 줄이자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워낙 긴장 상태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되도록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문제지를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답을 맞출 때 이걸 내가 왜 이걸 썼지? 이 말이 되도록이면 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연습을 이제 차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사실 워밍업이고, 이제 사실상 7, 8월 달에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을 또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본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에서 워밍업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응용한 문제들이 적중 예상 문제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집에는 이제 여기 없는 문제들, 없는 지문들, 그다음에 응용된 지문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작년에 적중 예상 문제집이 한 90% 정도 적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적중 예상 문제집은 모든 걸 이제 커버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가는데, 저는 시험에 가까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만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엉뚱한 문제들은 우리가 깨끗이 포기합니다. 엉뚱한 문제라는 게 이른바 킬러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재에는 있지만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 또는 교재 아예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다 맞추면 좋겠지만 다 맞춰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과목이 고득점 과목이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제 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요, 제가 문제만 순수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8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까지 하면서 이론 요약은 계속 할 겁니다. 대신 이번 5월 달, 6월 달 과정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요약을 조금 상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7, 8월부터 이제 줄여나갈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수업을 지금 되도록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다른 과목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부드리는데요. 문제풀이 과정에 이제 들어가면요,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제 과목은 예습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원래 문제풀이 과정은요, 예습을 하고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정도예요. 이게 정도인데, 다른 과목들 시간도 이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과목은 복습을 위주로 해주세요. 예습 안 해도 됩니다. 문제를 전체를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하고 복습을 위주로 하는데, 복습을 2시간 이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과목 할애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습은 제 과목은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끝내세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뭘 풀어봤자 하고, 지문 쭉 읽어보고, 이론이 뭐였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딱 덮습니다. 그럼 2시간 더 걸리나?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는 조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복습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1차 과목은 예습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 과목은 아니지만 1차는 예습을 하고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는 복습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 과목은 복습 위주로 가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들은 거는 오늘 복습해야 돼요. 넘기지 마세요. 내일로. 오늘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효과가 배가 되는 거지, 이거를 듣고 나서 뭐 3일 뒤에 복습을 한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으로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손 노트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한손 노트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해커스의 시그니처 이제 교재인데, 어쨌든 한손 노트는 이제 이동이 잦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손 노트가 이 교재 요약집을 다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손 노트에는 요약집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 한꺼번에 이제 압축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는데, 한손 노트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활용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굳이 제가 이걸 구매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손 노트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손 노트를 이제 보면은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교재 사라고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꼭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론 요약은 요약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단권화 작업은 요약집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단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제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을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여백에다 메모하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내가 자꾸 틀린다, 그러니까 요 부분 메모해 놓고 그렇게 기억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리고 유인물은 지금 현재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유인물이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확인학습 이 유인물이 나갔었는데 이건 나가지 않아요. 대신 학원에서는 안 나갑니다. 근데 제 밴드에는 올릴 거예요. 밴드에는. 그래서 밴드에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밴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유인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유인물은 일단은 기출문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 문제로 나갈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이번 주는 안 나가요.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부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 밴드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의 지정 목적이에요. 교재 요약집 14페이지입니다. 법의 지정 목적인데 우리 법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높입니다.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장을 옥죄한다. 21회가 마지막 출제였지만 요거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바탕을 까만 걸로 해봤거든요.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이거 까만색하고 녹색하고 어느 게 난지 의견 저한테 밴드로 주셔도 됩니다. 이게 물론 의견만 들을 뿐이지 반드시 바꾼다는 얘기 아니고요. 근데 뭐 이게 까만색으로 계속 보면 바탕이 까만색이면 눈이 아프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까만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뒤에 분들 더 잘 보이죠? 아닙니까? 똑같아요? 녹색인지 까만색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까만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부동산 중개업만 주의하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틀렸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이걸 부동산업으로 바꿔내면 틀렸다. 다른 말들은 이제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올해 출제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죠. 그럼 중개는 이제 4가닥으로 나눠서 기억했어요.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죠. 근데 이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도 맞는 거예요. 또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라고 해도 맞고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하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이 말이 나와야 되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꼭 나와야 되죠.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죠. 물 알선.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알선은 소개를 얘기합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에요. 중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 글자가 하나 늘었어요. 그러면 중개업은 출발점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인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암기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거래요. 그러면 업은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개설 등록한 자가 누구다? 개공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사를 하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요 말만 기억해야 돼. 여기서 끝나야 되죠. 말이 더 나가면 안 된다. 요걸 명심하시고,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나와야 된다? 자격, 취득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니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더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이것도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이제 소속공사예요.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요 괄호 속에 내는 걸 잘 낸다는 걸 잠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말,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합자명예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다. 그래서 임원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임원 사원 중에는 공사획증이 있는 자가 몇 분의 몇이 있어야 된다?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출발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이 기억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죠. 소속이 돼요. 단순원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세 가닥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6개의 용어의 정의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거고, 요즘 최근 대세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응용화해 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좋게, 이쁘게 응용화해 낸다고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판례 태도가 남았죠. 중개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 요거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판례는 사실 최근엔 출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판례를 내면 여러분들은 쉽게 맞추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판례는 지금 14쪽서부터 있는 판례를 쭉 연결해서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자가 오피스텔 의뢰한 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를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인데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당사자로서 거래했기 때문에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었죠. 이해해 두시고, 자, 2번 판결. 요거는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는 이거는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행에 해당한다. 우리 개공은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상행이다. 고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한 번쯤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아주 잘 냈었던 거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와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와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권리금입니다.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권에 대한 보상,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을 거래하도록 소개했다. 이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그럼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 이것은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할 것이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할 것이 단순 횟수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 포함한다고 그랬죠. 잘 알고 있고. 다음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이정에서 말한 그 밖의 원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단 담보물권 중에 질권은 제외. 맞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됐죠? 판례 여기까지. 그러니까 판례를 내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맞춰버립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판례를 내지 않고 6개 용어의 정해갖고 응용된 지문들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 이론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집. (16페이지예요) 자, 문제집 16페이지 갑니다. 1번 문제예요.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옳은 것.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를 풀 때요. OX가 습관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O치고 X치고가 이게 습관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에 밑줄을 긋고 O치고 X치고 이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지가 지금 보통 그 사이즈가 B4라고 그러나요?
B4 사이즈라고 그러죠. 그게 보통 과목당 7페이지 내지 8페이지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이거 밑에 거 읽다가 위에 거 읽은 거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OX가 습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배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습니다. 25에 기출했는데 반복 계속선의 연합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 타인 간에. 그럼 우연한 기회가 포인트죠.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니까 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뭐. 우연한 기회 일에는 절대 업이 아니다. 다음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예요.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응용되는 지문.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X예요. 등록을 하고 빠져야 되죠. 그죠? 근데 지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업으로 행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이것은 OX. O죠, 그럼. 맞죠? 또 이 지문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찍어내야 됩니다. 근데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을 때는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맞죠? 등록을 한 자가 하든 안 한 자가 하든 중개업에 해당은 되는 거죠. 어렵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그러면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죠. 4번입니다. 보수받고 오로지 토지만 보수를 받고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그래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특정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했다. 보수받았어요.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정답. 5번 타인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확인해 봤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용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역시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자,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되는 거 맞습니까? 법정지상권 중개대상 권리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대상 권리 소유권 되죠? 지상권 되죠? 지역권 되죠? 전세권 되죠? 근데 지상권 되는데 법정지상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 되는 거죠. 질권은 이제 빠지죠. 그 다음에 저당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우리 중개상물 토지에 성립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건물이 취득합니다. 우리 중개상물에 성립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법정지상권 이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판례는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가 아니다.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이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족했어요. 그럼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중개상 권리 여부를 물을 때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했대요. 그럼 물알선이네. 맞죠? 그러면 이건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맞았죠? 그럼 똑같이 이걸 비슷하게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해당한다. 맞죠? 똑같아요, 다. 지역권도 중개상 원리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지역권의 이전 행위를 소개하는 것도 알선하는 것도 모두 중개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1번 정답인가요? 자, 2번입니다. 반복해서 영업소임 시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다.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OX, X 반복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는 절대 업이 될 수 없다. 근데 중개에는 해당돼요, 안 돼요? 중개에는 해당되는 거죠. 근데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한 번 한 것은. 자, 3번 갑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공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자,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공인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야 된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소속공사란 법인인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말을 말한다. OX, X.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죠. 그럼 법인에게만 소속된 공인사 말을 말하는 거 아니죠. 개인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사가 맞죠.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중개보조원이란 이렇게 딱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나와야 되죠. 단순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사물의 현장 안내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우리 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없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3번 문제로 가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28회 기출이었어요.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사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반복되고 있고.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뢰해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중개업은 보수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틀렸죠. 보수를 받아야 된다. 자, 3번 갑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자, 그럼 키워드가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이자는 소속공사죠? 아니다. 틀렸습니다. 소속공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원으로서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래도 이자는 소속공사죠? 법인의 사원으로서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이자는 소속공사 맞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예요. 그럼 이자가 단순 업무만 하든 중개 업무를 보조하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든 모두 소공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키워드가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소속공사에 해당합니다. 요즘 대세죠, 이거. 아주 잘된 질문이고. 자, 4번 갑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해야 되죠.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단순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 내려갑니다. 개업공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거래 알선을 위한 알선 중개를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맞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옳은 거라 하겠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예, 뭐 당최 쉬워서 어디.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29회 때 일부 지문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퍼뜩 떠올라야 돼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공사액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X, X. 개설 등록이 나와야 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단순형 문제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1번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서 1번 답 나오면 다음 지문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근데 꼭 읽어본다. 내가 어디 실수했을까봐. 1번이 나오는 문제가 확률적으로 몇 문제라고요? 8문제. 오지 선다니까. 20% 비중이죠. 그러니까 8문제 비중이 있지.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1번이 나올 문제 개수가 8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8개를 딱 맞추는 건 아닌데 7개, 6개 이렇게 맞춰요. 대충 맞춥니다. 이게 거의 맞춰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거 맞춘다 안 맞춘다? 안 맞춥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잘 안 맞추는데 우리 편집팀에서 모의고사 볼 때 어느 정도 맞춰요. 근데 나는 다 맞춰서 주거든? 난 다 맞춰서 주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대부분 4번, 5번에 정답 배치해놓은 거야. 다 읽어보라고. 이거에. 그런데 이제 편집팀에서 편집하면서 수정해요. 막 이제 몰아떼기로 안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찍을 때는 4, 5번 찍으면 돼. 특히 민법이나 개론을 찍을 때 그렇게 찍으면 돼. 근데 중개법은 그거 안 통합니다. 자, 어쨌든 1번에 답 나오면 엄청 반갑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실히 나와버리면 시험장에서 읽지 말고 그냥 통과해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법하고 같이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법하고 엮어져 갖고 1시서부터 2시 40분까지 우리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100분 동안. 100분 동안 보는데 과목도 이제 50분씩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1시에 시작해서 2시 40분에 지금 우리 2차 1교시가 끝나는데 중개법은 통상적으로 푸는 시간이요 25분 내지 30분이에요. 그러니까 40문제를 25분 내지 30분에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뒤쪽에 그거 있죠. 민법과 겹치는 부분.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이걸 갖다가 문제를 너무 길게 내는 거야. 민법처럼. 그래갖고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래갖고 이제 중개법은 60분 만에 풀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법은 반드시 40분 이상 주면 안 돼요. 왜? 어차피 고민해도 답 안 나와 공법은. 그러니까 중개법은 근데 통상 빨리 풉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란 얘기예요. 그걸 믿고 넘어가고 돌아오셔요. 꼭 돌아올 시간 만들어야 돼요. 돌아와가지고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제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시간 없다고 하는데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돌아올 시간이 없으면 그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돌아오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를 줄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지금 틀린 거 X 해놨죠. 그리고 1번에 내가 답을 쳤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다 X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시험지에. 그럼 돌아와가지고 이거만 딱 보는 거예요. 내가 답 쓴 것만. 답 쓴 것만. 그럼 답을 쓴 거 봤어요. 계곡이라 하면 개설 등록한자 하지 뭐. 그럼 틀렸지 뭐. 끝이에요 그냥. 그럼 돌아와서도 나머지 지문은 읽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럽니다. 그럼 이제 다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고 이제 답을 찾는데 돌아와가지고 내가 답을 이거 처음에 치고 갔는데 돌아와서 봤더니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상해 보이면 다른 걸 읽어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는 좀 적절치 않은데 확실하게 1번이 떨어졌지만 3번이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그럼 이것도 틀린 것 같아. 그럼 나머지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것도 틀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처음에 쓴 게 맞을 확률이 훨씬 높대요. 첫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고치죠. 꼭 고쳐. 불안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답지 보면은 1번이 맞았거든. 답이. 좋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검사할 시간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실수를 줄이자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럼 갑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가지 요소다. 이걸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맞죠? 자, 다음 3번님은 소속공사라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간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았죠?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있는 말만 체크하면 돼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 포함이죠. 이겁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요. 이걸 제외로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목에서는 괄호 속에 틀리게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에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법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신사들인지 아시겠죠? 아니 추접스럽게 이걸 틀리게 낸다면
뺏어내야지. 맞죠? 그게 맞고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끄집어내서 틀리게 만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제 읽으면서 한 번만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포함이다. 맞죠? 이걸 제외로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 유형이 만약에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다면 제가 연습을 여러분한테 시켜요. 틀리게 낸 적이 있으면 이게 그러면 연습을 시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낸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틀리게 내잖아 이거를. 그럼 여기 뒤어가지고 계속 이게 막 뇌리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갖고 읽으면서 그야말로 이게 뭐라 그러나 그게? 거기에 뒤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읽은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그럼 맞았고 확실히. 자, 4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죠. 그럼 공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정됐다는 얘기가 왜 수정이라고 지금 돼 있냐면요. 29회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냈냐면 이 말을 뺐어요. 이 말을 빼고 냈어요. 공인중개사람은 공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 그럼 이 공사자격 취득은 당연히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이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이거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태클을 걸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물론 이 문제 다 여기다 썼겠죠, 답을. 여기다 쓰신 분은 그분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지. 맞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으로 걸린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출발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나와야 돼요.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되죠.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단순형 문제.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형 문제를 풀 때는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금방 답이 보여버린다. 그래서 기업공사라 함은 자격 취득이 나와야 되고 개설 등록이 나와야 되고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 취득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쉽게 해결돼요. 자, 그런데 5번 문제가 뜬금없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왔죠, 이거. 그죠? 이건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원고를 확인해 봤거든. 편집 과정에서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지금. 뜬금없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 이 문제 있어요. 이거 작년 문제죠, 지금. 뒤에 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X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죠, 뭐. 뒤에 있으니까 그때 풀기로 하고. 6번 갑니다. 자, 그러면 공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0회 기출이었어요. 틀린 것. 1번입니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는 소공사이다. 이게 키워드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공사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그럼 역시 또 나왔어요.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예요. 이게 키워드죠. 사원으로서 공사는 소속공사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모두 업무에 불문하고 이건 소공이다. 고래 이해하시면 되고. 3번입니다. 무등록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예요. 무등록 개업공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개업공사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OX.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죠.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입니다. 의뢰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동정범은 공범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 그 의뢰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의뢰한 자를 공범으로 처벌해버리면 살인범을 난 엄마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빠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중처벌.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됐죠. 그럼 이제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부조원 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이거 아시죠? 우리 개공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중소속 금지죠, 이거. 그래서 이중소속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죠. 자, 그래서 역시 맞고요. 5번입니다.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중상 원리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을 알선했대요? 알선하면 이거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물 알선이죠.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이제 이 기출문제 배치를 제가 일부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서대로 배치했어요, 그냥.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라고. 순서대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 행위 알선 맞죠? 예, 네 가지 요소. 다음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고.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어내는 것. 맞죠? 역시 반복되고 있고. 4번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이죠. 공인중개사인자예요? 그럼 키워드 맞췄죠 지금? 그럼 소속공사 해당하죠. 틀렸습니다. 4번 정답. 다음 5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해야 돼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맞지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문가 빠졌죠 지금. 그래도 이 질문 맞는 겁니다.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이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33회 때 문제 확인해 봤고요. 이제 8번 문제로 갈까요? 3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우리 지금 34회 중개사법이요.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제 기억에 8회였어요. 8회. 8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중개법으로 딱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8회 때가 어려웠죠. 그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 다음에 어려웠을 때가 15회 시험. 15회 시험이고 그 다음 이제 어려웠을 때가 21회 시험이었어요. 우리 중개법만 딱 따졌을 때 21회가 어려웠고 우리 사장님이 21회 때 땄다고 맨날 자랑하잖아. 그래갖고 나한테 맨날 그랬다니까 21회 시험 보고 나서 딱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매. 그래갖고 어려웠냐 그랬더니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21회가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내가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가 딱 2번 들었다고 그랬죠. 그 전에가 언제? 15회. 15회 때 어떤 분이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래갖고 고정하셔라. 시험 다시 보실 거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 얘기 또 얘기했어. 네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가 이제 34회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아주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중개대상물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알선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에 해당한다는 틀렸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물 알선이 나와야지 중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계약을 얘기하죠? 당사자가 교환하는 행위, 교환. 이건 거래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개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음 2번 질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중개업 보수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3번.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요. 그러면 키워드 충족했죠? 그럼 소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사에 해당한다로 바꿔냈잖아 지금. 말을. 이게 정상적인 지문은 지금 보셨지만 소공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야지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맞는 거죠. 소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야 되죠. 근데 소공이란 말을 빼고 개공이라고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4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경향과 다른 지문을 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공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소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갑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에 소속됐다. 자,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에 소속됐어요. 그러면 소공이죠, 이거.
소공입니다. 계획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역시 소공사죠. 소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제가 즐겨 쓰는 지문인데 공인중개사로서 계획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로 볼 수 없다. 내가 즐겨 쓰는 지문이 이거거든요. 그래도 소공사죠. 근데 이걸 갖다 중개보조로 바꿔낸 거예요 지금. 단순 업무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소공사입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득했어요.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자격 취득자는 공인중개사죠. 그럼 이 말을 빼고 읽으면 이건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맞았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이 말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건 공인중개사가 맞죠? 예,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해요. 요게. 자, 그래서 34회 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34회에서 끊겨 있죠. 그러니까 35회 때 출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의정이 올해 출제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6개를 꼭 암기할 것. 이제 암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시험, 2차를 이제 시작하는데 뭐부터 처음 하시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면 뭐부터 하라고요? 아, 1차는 이왕 해온 거고 다. 2차. 공법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은 중개법 이미 해왔죠, 지금 다. 이미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5월달 시작할 때 공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부터. 그래서 5월달에 계획을 잡는 거죠. 2과목을 공략한다. 2차에 2과목. 공법하고. 뭐 중개사법이야. 공시법 공략해야지. 공시법. 공시법 중에 그 등기법이 아주 난코습니다. 그거. 등기법이 어렵죠. 등기법이 12개 나오지만 등기법이 나중에 애를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법 어려운 거 미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내가 공시법하고 공법을 일단 공략한다. 물론 공법을 전부 다 공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정해야죠. 나는 국계법 나오면 이거 12문제 다 맞힌다. 국계법 30%죠. 14문제예요? 아, 늘었네? 국회법이 30% 아니에요? 원래? 아, 30% 맞아. 그래서 이제 12개 중에 난 11개 정도는 다 맞추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도 타겟을 정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되죠? 전체를 보고 이제 내가 맞는 거를 골라가는 거예요. 등기법 이제 같이 하나 보시고. 그래서 5월달 그렇게 계획을 잡고 6월달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 물론 같이 조금씩 봐야 됩니다.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별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